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전농교당 소타원 김미진 교도 초대했습니다. 소타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소타원님과 함께 33년 봉공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33년째 봉사활동에 열정을 바쳐서 봉공의 달인이라는 그런 호칭도 쓰고 특히 국민훈장 성류장을 수상을 했습니다. 자원봉사로서는 정말 최고의 상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훈장 성류장을 수상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앞으로 이제 봉사의 삶을 또 어떻게 또 새롭게 해나갈 것인가 또 생각하는 기회도 됐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4대 전국 봉공회 회장으로 계시면서 있었던 태안 기름 유출 사고 현장에서 장장 114일이라는 긴 기간을 꾸준히 봉사활동해서 그때 봉공회가 대통령상을 수상을 했죠. 예, 정말 그때를 떠올리면서 그 당시 그렇게 태안까지 달려가서 114일을 봉사를 한다는 건 참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봉사 시작하게 됐고 그곳 현장은 어땠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거든요. 그리고 참 장하다, 봉공회 장하다 이렇게 제가 이제 스스로 말하고 싶은데요. 저희들이 이제 재해재난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이제 현장 답사를 가요. 네. 어떤 재해재난이든지 이제 가까운 곳은 가서 직접 현장 답사를 하는데 그때도 이제 기름 유출 사고가 이제 딱 보도가 나오고 나서 서울 봉공회 회장단하고 우리 강명건 교무님하고 같이 그 이제 말리포 해수욕장 현장 답사를 갔어요. 네. 가서 보니까 저 멀리 그 원인을 제공한 그 배가 그냥 떠 있고 추운 겨울이거든 12월. 그런데 그 기름으로 범벅이 된 그 강물이 바닷물이 파도를 치면은 까만 그 파도가 막 밀려와요. 그래서 그 주변을 보면은 주변에 있는 그 상가들이나 이런 집들이 기름에 범벅이 돼가지고 고기들은 다 죽어 있고 이렇게 폐허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백사장 여름에 해수욕장 하던 그 백사장은 까만 모래로 뒤덮여져 있어요. 그걸 바라보는 순간에 정말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제일 먼저 거기를 현장 답사를 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을 했는데 그 주변을 우리가 보니까 먹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추운 겨울에 봉사자들이 오면은 어디 뭐 공간이라고는 있지를 않는데 자원봉사자를 위한 자원봉사를 하자. 그게 뭐냐면은 그때 범국민적으로 기름때를 닦자고 해서 막 동원됐잖아요. 그렇죠. 예. 국민이면 정말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오면은 정말로 뜨거운 물 한 잔 먹을 곳이라고는 없어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제공을 하자 해서 떡국하고 라면, 커피 이런 간식들을 제공하는 그거를 하자. 이제 태안군하고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텐트를 설치하고 캠프를 설치하고 이제 준비를 다 해서 하는데 이제 차츰 하나둘씩 다른 이제 종교단체나 NGO 단체들이 들어와서 이제 시설을 하겠다고 하지만은 저희들이 가장 이제 제일 먼저 와서 그 캠프를 설치하고 떡국을 끓여서 이렇게 제공하는데 정말 좋은 일에는 좋은 사람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 태안군에 있는 우리가 이모 삼촌이라고 불렀던 분들이 있어요. 거기 와서 같이 경험이 많아요. 그분들은 와서 그걸 하는 거를 다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교당들마다 교구마다 당번을 정해서 이렇게 로테이션 돌아가면서 이제 와서 봉사를 하게끔 그 일을 하는데요. 추운 겨울이고 정말로 아침 일찍이 와서 저녁 늦게 가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그 봉사자들, 우리 원봉공에 차 이렇게 허름한 누가 이렇게 후원해준 차 하나가 있었는데 그 봉사자들 가득 싣고 새벽같이 와요. 와서 그 봉사를 하루를 마치고 이제 저녁 늦게 돌아가고 이거를 그동안에 하는 동안에 정말로 고마운 것이
각 교구마다 자기들이 올 수 있는 날을 정해서 일정을 정해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건 관리하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왔다 갔다 이런 것이 힘들었지만 가서 보면은 정말로 그 현장을 가서 보면은 네. 하나도 힘든 거 모르겠고 뭘 더 해주고 싶은 그런 의욕만 생기거든요. 그래서 114일 동안 우리가 그걸 열심히 이제 그분들 자원봉사자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차츰 이제 봉사자 숫자도 줄고 네. 또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거기 와서 식사를 하시고 이랬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도 어느 정도의 안정을 찾아가고 이러고 철수하는 데는 다 많아도 우리는 끝까지 하겠다 해서 114일 동안을 하다가 마무리할 때는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 학생들 네. 장학금도 전달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114일 만에 해단식을 이제 거기서 하면서 군수하고 여러분들이 오셔서 저희들 이제 감사장도 주시고 이렇게도 해서 해단식을 했는데 더 해주고 싶고 더 많은 거를 베풀지 못한 것이 죄스럽고 정말 그 순간에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추운 겨울에 시작해서 네. 따뜻한 봄이 오는 그때 그걸 이제 예, 해단식을 하고 석 달이 넘는 기간을 그걸 마쳤는데 그런 공로를 인정을 해서 본공회가 처음으로 네. 대통령 상을 예. 받는 영광을 가졌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뭐 상을 받으려고 시작한 건 아니었지만, 아니죠. 예. 그 추운 겨울에 봉사하는 분들에게 좀 따뜻한 떡국, 따뜻한 또 차 대접하면서 그분들이 더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또 큰 기운을 밀어주셨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그곳에서 어업에 종사했던 많은 어민들, 예, 그분들은 참 시리에 빠지고 절망에 빠졌을 텐데 그분들에게도 또 큰 희망을 안겨주고 자녀들에게 또 장학금까지 또 전달을 했어요. 지역 주민들이 이제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떡국을 끓이고 막 이렇게 준비를 하면은 처음에는 이제 반응이 별로 없었는데 나중에는 네. 막 원불교 떡국 먹으라고. 우리는 차마 못해요, 봉사자. 네, 우리는 네. 원불교라는 말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 네. 그 주민들이 와서 원불교 떡국 먹으라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네. 그야말로 원불교 홍보를 저절로 해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예. 나중에는 정말로 그분들의 그 저희들 따뜻한 마음에 감동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그 114일 석 달이 넘는 기간 동안 그곳에서 봉사를 했던 그 많은 봉사자들은 뭐 원불교 떡국이든 차든 드시지 않은 분이 없을 네, 정도로 네. 정말 큰 또 인연을 맺고 봉사 현장에서 함께 했는데 사실 참 쉽지 않은 일이죠. 114일을 돌아가면서 계속 꾸준히 하루도 빠짐없이 그 태안을 드나들면서 봉사를 한다는 거 쉽지 않은데 각 교당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다 조직적으로 짜여지는 그 원동력 그런 그 정성의 그 밑바탕 어떤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그래요. 제가 본공회장을 하면서도 내가 제일 부자다. 그건 뭐냐면 전국에 있는 본공회원들이 다 있기 때문에 진짜 본공회는 어떤 네. 일이 있어도 어느 지역을 가나 네. 다른 단체에서들 하는 소리가 어느 지역을 가나 보면은 본공회원들이 제일 열성적으로 해준다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정말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네. 거고 제가 제일 재산이 제일 많다고 큰 소리를 치는 거가 우리 본공회원들이 있기 네. 때문인데 정말 먼 곳에서 부산이고 어디고 그런 지역에서 네. 날짜를 정하면 새벽같이 잠 못 자고라도 동참을 해서 봉사를 하고 가고요. 또 이제 저희 친구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니까 우리도 봉사 가겠다 해서 예. 우리 원불교 봉사하는데 와서 저희들 친구들도 와서 봉사를 하고 가면서 막 소문을 내요. 아무개가 이러고 있어 좋은 일을 하고 있다. 네. 우리도 또 가자. 네. 그때 갔던 그 추억이 지금도 가끔이면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언제 그런 경험을 해보느냐고 해서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 잊지 못할 그런 예. 이야기는 예. 정말로 이렇게 본공회원들이나 어디 교당에서나 이렇게 많이 오시는 것도 감동이었지만 원로원에 계신 수도원의 어르신들께서 그야말로 쌈짓돈을 모아가지고 두툼한 성금 봉투를 가지고 또 간식을 준비하고 떡 과일 준비해가지고 저희 어려운 몸으로 있어서 그 현장까지 오셨어요. 네. 현장까지 그 봉고를 타고 오셔가지고 그 돈을 주시는데
제가 지금도 울컥한데요. 진짜 그걸 주실 때 저도 모르게 울컥했거든요. 그러는데 그렇게 격려를 해주시고 네.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정말 우리 후진들이 배워야 되겠구나. 이 수도원에 계신 어르신들이 정말 이렇게 거동하시기도 힘드신데 그 추운 겨울에 거기까지 오신다는 네. 거가 제가 정말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정말 곳곳에 수해 현장마다 다니면서 그 수재민들과 함께하고 또 그분들 곳곳에 정말 생필품을 전하기도 하고 현장을 지키고 함께 아프고 또 함께 용기를 내도록 또 힘을 북돋아줬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해 현장 얘기를 좀 전해주세요. 네, 우리 이제 서울에서 가까운 이제 파주에서 수해가 났을 때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교정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서 일을 하면은 굉장히 이게 진척이 빨리 돼요. 그래서 이제 파주 교모님과 저희들과 그 파주 또 자원봉사 센터에서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이게 빨리빨리 이제 어떤 것이 필요한가, 현장에서 가장 적절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저희들이 그걸 먼저 파악을 해야 하잖아요. 그게 빨리 파악이 돼서 무료급식을 빨리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8일 동안 무료급식을 거기서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무료급식과 이제 그 이제 상가나 이런 곳에 침수가 돼가지고 잠겨 있는 곳에 가서 봉사할 수 있는 봉사팀, 그리고 이제 그 무료급식 하는 팀을 나눠가지고 저희들 정성을 다해서 정말 정성을 빼면 우리 정말 본공에서는 원무리 본공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정성을 다해서 그 이제 무료급식을 해서 그때 이제 발빠르게 저희들이 이제 교무님도 대처를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때 파주 교무님께서 대통령상 파주시에서 예. 추천을 해서 최형일 교무님 예. 대통령상을 받으신 그런 기억이 있고요. 맞습니다. 또 이제 연천에서 수해가 났을 때는 거기는 한 2년을 저희들이 했는데 나중에 거기도 8일 동안 우리가 이제 무료급식을 했어요. 거기도 가보니 제일 급한 거가 침수가 되면 먹고 사는 게 제일 시급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시칠품이나 물품도 지원하지만은 무료급식을 이렇게 할 때 정말로 어쩜 이게 저희들이 서울시 6개 지구로 나눠져 있으니까 하루에 한 지구씩 나눠서 예. 그 일을 해요. 근데 처음에는 솔직히 며칠을 할 생각을 안 하고 첫날 가서 올 생각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그냥 못 오겠어요. 그래서 전국 교당이 그전에 지금은 모르지만 그전에는 정말 화장실도 목욕탕하고 화장실이 겸했는데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갈 정도였어요. 예. 그랬는데 그때 원본공의 담임 교무였던 천산 김도천 교무님하고 본공의 담임 교무 실타원 김덕수 교무님 두 분하고 저희 임원들이 이제 이렇게 갔는데 차마 못 오니까 교무님들 두 분 거기서 현장에서 진두지휘 하시고 네. 저희들 임원들은 와가지고 딱 연결을 해서 지구마다 책임을 맡아가지고 육개장하고 뭐하고 이렇게 반찬 준비하고 예. 그걸 새벽같이 해가지고 예. 준비해가지고 현장에 와요. 나르고. 현장에 예. 와서 급식하고 가면 그 다음 날은 또 다음 전 그런 관리를 저희들이 이제 제가 하면서 정말로 어쩌면은 불평 한마디도 없어요. 불평 한마디도 없이 그렇게 열심히 정성스럽게 해서 주는지. 그래서 연천에서도 이제 그 무료급식을 하고 그 매미로 인해서 삼척에 수해가 났을 때요.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벼가 쓰러진 곳 네. 이렇게 이제 가서 그 일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어떤 농부가 이렇게 뒷짐을 지고 서가지고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한숨을 쉬면서 물길이 화가 나서 제 길을 찾아갔다고 이러셔요. 처음에는 제가 무슨 말인가 몰랐어요. 근데 가만히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물길이 굽이굽이 흐르는 게 원칙이고 길도 굽이굽이 돌아서 다니는 게 원칙인데 인간이 편하겠다고 똑바른 길을 내면서 산사태도 나고 이 물도 제 길을 굽이굽이 못 흘러서 이게 물사태가 났다. 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도 그 말씀이 가슴에 와서 꽂혀 있어요. 예. 그래서 아 그래 물도 굽이굽이 흐르고 산길도 굽이굽이 돌아서 우리가 다녀야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재해재난이 발생하게끔 만든 게 바로 우리구나. 네. 후손들한테 물려주는 것은 우리가 환경인데 그렇죠. 이 환경적인 요인이 상당히 크다. 네. 이런 생각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했고요. 창녕에서도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뚝이 무너져서 창녕에서 예, 예. 이게 저기 비닐하우스가 이렇게 다 침수된 곳이었어요. 이게 주로 이제 여자들이 많잖아요. 이게 직장 나가는 네. 분들이 많기 때문에 평일이고 이러면은 주로 여자 교도들이 많고 남자 교도들 한두 분 이렇게 가시는데 버스 2대로 이제 내려가서 보니까 정말로 이렇게 다 침수가 돼가지고 저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 이런 네. 생각을 하고 갔는데 닥치니까 정말로 그런 생각 하나도 없어요. 어디서 그런 용기와 예, 힘이 났는지 예. 그 철 구조물들 다 한쪽으로 옮기고 땅속에 묻혀있는 그 비닐 다 꺼내서 말끔히 치워놓고 버스를 타고 딱 돌아서서 그 현장을 바라보는데 네. 감동을 받았어요. 언제 정말로 저렇게 우리 손길이 저렇게 스치고 나니까 저렇게 네. 깔끔해졌구나. 예. 그게 보람인 거예요. 정말 이제 그런 현장들을 가서 우리가 할 때 다 어렵지요. 재해재난이 발생한 곳은 다 어려워요. 어렵지만은 그거를 일궈놓는다는 그 보람을 거기서 네. 느끼고 와요. 이렇게 국내뿐 아니라 우리 본공회에서는 해외 재해 재난 현장에서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소타오님이 직접 해외에서도 활동을 하셨는데 어느 곳에서도 하셨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인도네시아의 지진으로 해서 이제 피해가 있을 때 저희들이 이제 가서 보니까 한 마을이 아주 지진으로 다 이렇게 건축이 다 폐허가 돼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자카르타 그쪽이었는데 그래서 그 건축 폐기물을 다 이제 치워내고 거기에 우선 그분들이 기거를 할 수 있도록 이제 그 뱀부 하우스라고 대나무로 집을 짓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집이 아니고 이 대나무를 이렇게 얽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집을 짓는 건데 이제 문틀 만들어 짓고 뭐 이렇게 기둥 세우고 이러면 그냥 바닥에서 생활을 하니까 네. 그걸 또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한 2, 3년은 살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집을 이제 100채를 지어주고 100채를.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짓는 거 그 자체보다도 건축 폐기물 이제 세면 이런 예. 거를 정리하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런 네. 거를 이제 뭐 젊은 청년들도 갔었고 이러기 때문에 같이 해서 이제 그 일을 뱀버하우스 그 집을 지어주고 이제 문패를 달아줘요. 이렇게 한 집 한 집. 예, 근데 어떤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구슬로 만든 백을 가져와서 저를 주셔요. 네. 그래서 이게 뭐냐 이랬더니 자기 딸이 이번 사고로 세상을 갔대요. 떠났어요. 예, 그랬는데 네. 그 딸이 만든 구슬백인데 나를 주고 싶다 이러면서 그래서 그냥 끌어안고 한참 울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주시는 분도 있고 앨범 꺼내놓고 이제 그 돌아가신 분들의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같이 밥을 해서 먹고 이렇게 이러면서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그걸 해줬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참 우리는 참 행복하다. 참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시내를 오면서도 보면은 지진이 지나간 곳은 땅이 이렇게 쫙 금이 가가지고 갈라져 있어요. 예. 그래서 옆에는 멀쩡한 집이 있는가 하면 이러는데 그 한 마을이 그렇게 돼가지고 정말로 그 폐허가 돼가지고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은 아무 희망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야말로 뭐가 화려한 집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없어지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없으니까 너무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어떤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생필품도 좀 전해주기도 하고요. 지진으로 인해서 병원에 이제 입원해 있는 환자들도 많아요. 그래서 네. 방문해서
기도도 해주고 말은 안 통해도 제 나름대로 그분들을 손을 잡고 네. 기도도 해드리고 또 이제 이렇게 지진으로 해서 다리가 이렇게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목발 이것도 지원해주고 네. 또 이제 어느 곳을 보니까 고아원이 완전히 이게 지진으로 이제 없어졌어요. 그래서 건축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좀 지원을 해주고 애들들 학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앉아서 그림도 그려가면서 예. 이렇게 놀이도 해가면서 이렇게 이제 즐기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하고 왔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수천성 같은 경우에는 중국 수천성. 예, 중국 수천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중국이 크다고는 했지만 그 지진 피해를 입은 곳을 가보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할 수가 없어요. 네. 이렇게 정말로 웅장한 곳에 그 중간에 가서 지진으로 딱 다리 같은 것이 부러져서 있지 않나 이런 굉장히 그런 이게 규모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곳에는 우리가 어떤 자원봉사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에요. 큰 장비들이 네. 와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도 희생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희생자들을 안치를 해놓은 것이 어떤 뭐 이렇게 시설이 되어진 게 아니라 공간에 안치하고 그냥 표지 하나 이렇게 세워놨어요. 네. 그 정도로 하는 것을 쭉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천도제 지내드리고 네. 또 이제 지역에 필요한 생필품 같은 거 이런 물건들을 저희들이 이제 전해주고 왔고요. I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위험한 곳이었죠. 예. 그래서 NGO 단체들의 이렇게 협조하에 저희들이 이제 같이 움직일 수도 있고 이래서 거기는 이제 정말 저희가 다니면서 보면은 네. 국내외를 막론하고 의료봉사가 굉장히 도움이 많아요. 네. 근데 이제 IT 같은 경우는 이제 원대병원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해서 그게 이제 재재난 구호대가 발족하고 나서 이제 가는 네. 거니까 병원에서 지원을 해줘서 네.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제 갔어요. 예. 그래 가서 보니까 정말 거기는 대통령 궁도 이렇게 지진으로 이렇게 쓰러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우리나라 60년대보다 더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짐승들, 돼지 같은 거 이렇게 길거리 돌아다니고 있고 이렇게 흐르는 물이 그냥 뭐 이렇게 그냥 계곡같이 흐르는 물들이 아주 그냥 열악한 환경이었네요. 오염된 그런 예. 물건들이 뭐 맨발 벗고 그냥 다니고 있고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유 정말 언제 얼마나 더 있어야 좀 이렇게 좀 좋은 나라가 되려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의료봉사를 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약 한 번 먹고 금방 나았다고 정말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너무 좋은 거예요. 네. 막 새벽같이 줄을 서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치료를 먹을 받기 위해서. 네, 치료를 받겠다고 이제 어느 공간을 내줘서 우리가 거기서 하는데요. 뭐 이제 어떤 숙소도 저희들이 자는 곳은 무슨 대사관도 아니고 어떤 그런 공간이 있는 곳에 네. 마당에서 이렇게 텐트를 치고 잤어요. 예. 근데 비가 오면은 자다가 일어나서 피해야 되고 이런 곳이지만 이제 예. 아침 일찍이 새벽같이 이제 그 의료 봉사하는 곳에 가면은 일찍 와서 줄 서갖고 쭉 줄 서 있거든요. 네. 빵 한 조각 먹으려다가도 그거 안 들어가요. 예. 빨리 한 사람이라도 더 해드려야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IT에서도 그분들 의료 봉사를 하는데 정말로 더 했으면 하고 그냥 아쉬움이 남을 정도로 예. 며칠 동안 그거 하고 또 그분들도 이렇게 자기 그 집터를 잃어버려서 갈 곳이 없는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대나무로라도 집을 짓는데 이거는 네. 막 오염된 물 흐르고 하는 데에다가 네. 그냥 나무 꼬챙이 2개 있어 걸쳐놓고 그게 내가 기거하는 집이에요. 이렇게 하고 있는 곳이 그냥 많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 저희들이 이제 생필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전해드리고 그러고 왔고 또 무엇보다 이제 거기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다 없다고 거기도 네. 그래서 학교를 이렇게 예. 저희들이 지원을 좀 이게 그냥 한 번에 해준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예. 학교를 돕는 일을 이제 해서 지원금을 보내주고 아이들하고 결연해서 네. 이제 그 결연하는 그 돈도 전달을 하고 그렇게 해서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
살면서 너무 누리고 살지 않았나. 가서 보면은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주는 거는 한없이 주어도 주고 싶고 또 주고 싶고 하는 마음이고, 그 IT에 갔을 때는 이제 정말 좀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냥 저희들끼리 그냥 간단하게 빵 먹고 아니면 누룽지 끓여서 먹고 이제 이렇게 네. 해결을 하다 보니까 저녁에 앉아서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뭐가 제일 먹고 싶느냐 이러면은 삼겹살 먹고 싶다 소리예요. 젊은 이제 청년들끼리. 그래서 이제 귀국 가기 전에 네. 연락을 애들한테 해가지고 공항 근처에 삼겹살집 마련하고 그래서 알아, 공항에 내렸는데 그 아침 시간이 9시 좀 넘었을 거예요. 예. 그 시간에 거기 가서 먹고 헤어진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 봉사 예. 청년들하고. 예. 근데 정말 그런 봉사 활동을 통해서 저는 그래요. 어느 곳이나 국내외를 막론하고 그런 활동을 하면서 내가 베푸는 것 이상으로 내가 받는 게 너무 많다. 이거를 돌려주려면 언제까지 내가 이거를 다 갚아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로 감사하다, 고맙다. 예.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정말 국내 현장 재해 재난 현장뿐 아니라 이렇게 해외의 재해 재난 현장에도 언제든 달려가서 큰 봉사의 손길을 펼쳤는데, 사실 정말 그런 지진 재해 재난 지역은 좀 위험하고 네. 자신의 생명과도 정말 그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선뜻 봉사하겠다고 나서는 게 좀 쉽지 않거든요. 어떻게 그런 마음을 내셔서 우리 서타운을 비롯한 우리 원불교 본공 회원들이 그런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봉사를 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해외까지 가게 되셨어요? 근데 재해재난이 발생했다 하면은 어렵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디 뭐 가정 파견 봉사를 간다 이런 데 가는 곳마다 편안한 곳을 가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한 거 이상으로 제가 더 공부를 더 많이 하고 받는 게 더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렵다고 생각했지만은 저는 그래요. 어떤 일이 됐든 공중사 일이라고 하는 거는 모르겠어요. 든든한 사원님 빽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공중사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도 어렵지 않고 모든 일이 잘 풀려서 순조롭게 잘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하나도 겁이 안 나고 예. 잘하고 있어요. 우리 분공회원들 모두도 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우리 서울 본공회 활동을 하면서는 뭐 소년원 법회나 구치소 그 법회도 또 주관을 해서 하시기도 했어요. 예, 그때 상황도 좀 전해주시죠. 네, 저희 서울 본공회에서는 이제 초창기에는 이제 벽지 어린이 초청한다 해서 영광 길용리 학생들, 뭐 지난 만덕산 예. 학생들을 초청을 해서 뭐 견학도 하고 이렇게 맛있는 것도 해주고 이런 걸 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물질이 이렇게 풍부해지고 이러니까 시골에서 오는 아이들이 더 화려하고 더 이래요. 그래서 이제 시대에 맞는 그런 봉사 활동을 해야 된다 해서 이제 그만두기도 했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 주력 사업으로 이제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예, 저희들이 이제 흑석동에 소재하고 있으니까 그 흑석동 주변에 있는 분들, 독거노인이나 이런 어려운 분들, 한부모 가정이나 이런 곳에 가서 저희들이 도배 봉사하는 걸 했어요. 예. 근데 도배를 언제 해본 기술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일단 다 구비를 해가지고 방문을 해서 보면요. 이렇게 종이 한 장 펴놓을 공간도 없어요. 좁은 공간이에요. 네. 마당에 문 열고 들어가면 바로 방문이고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 있는 집들이기 때문에 그런 곳을 저희들이 찾아가서 이제 도배를 해주는데요. 그래도 그분들을 위해서 방을 짐을 꺼내놓고 도배를 싹 해서 네. 깨끗하게 해서 장판 다 깔아주고 오면은 그렇게 저희들 마음이 깨끗하고 좋을 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집은 가서 보면은 정말 화장실이 바로 입구 옆에 있어요. 코를 이렇게 들고 일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해도 그분들은 살고 우리는 순간이잖아요. 이러는 순간이지만 그분들은 거기서 살고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집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도배 이렇게 산비탈길 이렇게 다 찾아다니면서 저희들이 이제 그 도배 봉사를 해드린 것도 있고요. 또 가정 파견 봉사라고 해서 독거노인들 이런 것들 집을 찾아가서 네. 도와주는데요. 정말 굽이굽이 찾아가서 보면 어떤 할머니 한 분은 이렇게 전기밥솥이 작은 게 있어요. 예. 이렇게 와서 이렇게 열어보니까 이 밥에 해놓은 거가 언제 했는지 모르게 노랗게 변해서 주르르 흐른 죽같이 돼서 다 상해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잡수고 계셔요. 그래서 그런 집들 찾아가서 이제 그런 거 다 정리하고 네. 이제 밥도 해서 드리기도 하고 또 이제 복지관하고 연결해서 도시락 받도록 저희들이 해드리고 또 이제 어떤 한 분은 이게 폐지를 모아서 생활을 하셔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면은 그 할머니가 이른 낮의 시간에 돌아다니면은 뭐 차나 리아카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다 주워가니까 나한테 돌아오는 건 없대요. 그러니까 네. 밤 12시 넘어서 가게 문 닫을 때 내놓으면은 새벽에. 그때 그걸 가지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집이 비탈인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유모차에다 싣고 끌고 올라오셔서 집 한켠에 놔두셔요. 저희들이 방문해서 청소해드리고 잡수실 거 이제 끓여드리기도 하고 이런 역할도 하고 그 할머니 분은 제가 이제 담당이었는데 제가 차를 가지고 가서 그 차 트렁크에 그냥 가득 싣고 와요. 박스를. 네, 주워놓은. 그래서 이제 그 고물상에 가서 그걸 팔면은 그 많은 거를 힘겹게 가지고 와도 2, 3천 원밖에 안 돼요. 예. 저희들이 먹는 그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그런 것도 깜짝 놀라셔요. 내가 이 유모차에 끌고 오면은 이거 돈 1,000원도 못 받는데 이렇게 많이 받았다고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런 이제 가파사업으로 그러면 대변 보신 분들 그냥 정리도 해드리고 예. 이런 것도 하는 저희 이제 가정 파견 봉사 예. 그 사업도 하고 또 이제 구치소나 소년원 같은 데는 구치소는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법회 지원해주고 대각계 교절이나 이럴 때 이제 전체 공양하는 걸 하는데 그것도 이렇게 좀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지만은 옛날에 길광호 교무님 계실 때 제가 따라다니면서 그 역할을 이제 법회 보고 이렇게 도와드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본공에서 많이 지원해서 하던 사업을 교정교화 지도위원들이라고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소년원은 이제 법회 지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겨울방학, 여름방학 때 그 아이들이 이렇게 전체 소년원 아이들이 종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특화 활동 같이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근데 걔네들은요 먹는 거에 간식에 따라서 인원수가 왔다 갔다 해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원불교 반이 제일 적어요 인원수가. 기독교 반은 그냥 대강당에서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정성만큼은 아까 대단하거든요. 맛있는 거 애들이 이 밖에서 먹고 싶은 떡볶이, 순대 뭐 이런 거 해서 저희 치킨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애들들 겨울방학, 여름방학 때 이제 애들한테 그걸 이제 간식을 제공하는 일을 같이 하고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일들을 쭉 해왔고요. 이제 무료급식 그 IMF 때 우리가 했던 것도 있고 서울 본공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우리 본공회원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특히 이렇게 소외된 교정교와 또 소년원 법회까지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로 음식뿐 아니라 마음까지 전해져서 또 그 학생들이 용기를 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큰 보탬이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소타원님이 이제 지난 시간에도 잠시 말씀을 나눴지만 현재 좀 주력해서 하고 있는 봉사활동이 아무래도 이 호스피스 봉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 호스피스 봉사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이게 참 처음에 시작할 때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저도 잘 몰랐어요. 호스피스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는 그냥 호스피스가 이런 것이다 이 정도만 알지 정확한 거는 모른 채 이제 본공회에서 우리 같이 있던 이제 임원이 고대에서 교육이 있으니까 우리가 교육을 받자. 왜냐하면은 원 호스피스가 있었잖아요. 있었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우리도 호스피스 활동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교육부터 받아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고대에서 교육이 있다고 해서 가서 교육을 받았거든요. 호스피스 80년도 교육을. 원기 예. 80년도에 가서 네. 이제 그때 교육을 우리 원불교회에서 교도 본공회원들하고 그때는 교무님도 지금 어디 계신데 김정덕 교무님 그때 안암에 계실 때예요. 네. 그때 사교무님이랑 같이 또 이제 교육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교육을 받고 그 10여 명이 우리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 해에 우리가 은혜 호스피스라고 우리 서울에서 호스피스 회를 만들자 해가지고 그 김정덕 교무님과 같이 해서 이제 호스피스 회를 만들었어요. 사실 조직은 만들어졌는데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네. 병원이 어디 가까운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원불교만의 병원이 없기 때문에 교육을 받고 우리가 어디 가서 활동을 못 했는데 그때 교육도 고대에서 받았고 이러니까 우리 고대 안암병원에서 봉사자를 네. 필요로 하고 거기도 처음 시작을 할 단계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가서 봉사를 하자 해서 처음에는 한 10여 명이 처음에 봉사를 시작했어요.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는 한 4명만 남고 예. 다 이제 도중에 이제 그만두셨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원불교 내에 그 정말로 영적인 어떤 그런 활동을 하기를 원했지만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고대에서 하는데 지금 제가 보면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정말 그 아픈 사람들을 볼 때 그게 바로 내 아픔인 거예요. 남의 일이 아니고 바로 네. 내 일이다. 네. 또 우리가 생사 공부를 하잖아요. 네. 생사 공부를 하고 나서 다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죽어가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걸 알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내가 더 다가설 수 있는 예. 그런 계기가 돼. 내가 이분들을 위해서 정말 할 수 있는 데까지 내가 하리다. 그런 마음을 먹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요.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사별가족 돌아가신 분 뒤에 그 가족들하고 관계도 네. 이제 참 그래요. 사람이 좋은 일이 있으면은 이렇게 연락이 되는데 좋지 않으면 연락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별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네. 자기가 사별 가족이 잘 독립을 하면은 연락이 주고받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잘 안 될 때는 연락을 끊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연락하는 가족들이 있지만 네. 이게 떠난 가족들이 너무 많고 제가 처음 가서 그 다음 해에 봤던 환자 중에 한 분이 경찰 공무원으로 이렇게 췌장암이었어요. 근데 자기 다 큰 성장한 딸을 결혼을 시켜야 하는데 자기가 몸이 그렇게 아프니까 결혼식을 자꾸 미뤘는데 보니까 자기가 스스로 이제 판단을 한 거예요. 안 되겠구나. 결혼을 시켜야겠구나. 내 자리를 누가 그 자리를 메꿔주는 줄 수 있는가. 네. 제가 선뜻 대답했어요. 아버지 자리는 아니라도 제가 가족 자리에 가서 맡겨주리라. 그래서 솔직히 제가 이제 막 서둘러서 더운 여름에 결혼식을 할 때 예. 제가 그 자리에 가서 참석을 해서 결혼식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참 울면서 그 예식을 보고 자녀들도 신혼여행도 못 가고 아버지한테 바로 왔어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한 2개월 후에 이제 이분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래도 자녀 결혼식을 보셨네요. 들어가시기 전에. 네, 제가 이제 참석하고 와서 네. 이야기를 해줄 때 너무 고마워하시고 네. 이제는 이제 잘 사는 것만 보는 게 소원이다고 이렇게 하시고 그 부인도 이제 자기가 이제 사별가족 그분들하고도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연락을 하고 살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서로 통하고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로 네, 이어질 네. 때 제가 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결국은 제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정말 마지막 가는 길이 예. 아름다운 이별이 될 수 있도록 예. 또 다시 오는 길을 그분들이 또 잘 알아서 편안하게 다시 오실 수 있도록 그 천도의 역할까지 우리 또 서타원님이 또 큰 힘을 밀어주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쭉 30여 년을 이어오면서 당시 이렇게 30여 년 전 처음 시작할 때의 봉공 활동과 지금 이렇게 30여 년을 지나고 생각해보면 지금의 이 봉공 활동 쭉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이제 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30년이라는 세월이고 이렇게 보면은 처음 제가 시작할 때는 뭐가 풍족하지는 못했죠. 그냥 서로가 이제 어렵고 이럴 때고 이랬지만
지금은 모든 여건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도 한 가지 저기 한 거가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들의 그 연령대가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지금은. 제가 이제 지금 서울교구 본공회에서 자원봉사 축제를 해마다 하고 있거든요. 제가 17년 전에 1회로 이제 자원봉사 축제를 할 때는 그때 상을 받았던 분, 그때는 젊으셨죠. 그분도. 그런 분들이 지금도 수상을, 17년이 지났는데도 수상을 하고 있어요. 예. 제가 그거를 보는 순간 그분들의 노고도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현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좋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인력 동원하는 거가 옛날보다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은 60대도 웬만하면 다 직장 생활을 한다고 나가고 있고 이렇게 쉽게 선뜻 봉사활동 한다고 나오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본공회장 할 사람도 없다고 교당별로 그런 말도 나올 정도로 인력이 이렇게 옛날보다 많이 연령대가 높아졌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근데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거는 우리 본공회원들의 그 따뜻한 마음과 정성. 네. 이거는 연령을 고하간에 나이를 젊은 사람이 됐든 네. 연령에 상관없이 그 정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가 일반인 교도들, 일반인들도 저희들 하는 거 보면 감탄을 하거든요. 예. 제가 봐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원불교가 재산이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정말 후진들이 더 많은 우리 젊은 교도님들이 또 봉사에 관심 갖고 함께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이렇게 셀 수 없이 많은 봉공 활동들을 함께 하면서 이런 33년 세월의 봉공의 활동이 우리 소타원 우리 김미진 교도님 삶에 뭐 전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어떤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원불교 만났고 본공회 일을 했고 그래서 본공회장까지 이렇게 해서 오늘의 내가 이렇게 있게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정말로 내가 만일에 원불교를 만나지 않고 그냥 제가 주어진 대로 살았더라면 오늘의 이런 맛을 알고 이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이제 먼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제가 어떻게 바르게 살아가는 그 어떤 지침서가 되지 않았나. 원불교라는 이 종교가. 그래서 제가 어느 누구도 정말로 모르는 분들은 원불교가 뭘까 이렇게 의심을 하시겠지만 와서 맛을 보면은 아차 내가 왜 이제 왔나 이렇게 생각하실 정도로 정말 이 원불교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맛보는 기쁨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봉사에 관심은 있는데 선뜻 나서기 좀 어려워하는 그런 분들께 또 한 말씀 전해주시죠. 글쎄요, 저는 다시 태어나도 뭐 이공부의 사업 내가 한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 교도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정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은 정말로 이 봉공사업이라는 이 사업이 가장 길고 가장 멋진 사업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 후진들이 됐든 또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이 봉공사업에 정말 열성을 다해서 정말로 우리 소태선 대종사님께서 펴주신 이 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모든 분들이 정말로 행복하고 우리가 정말로 좋은 세상 만들지 않을까. 낙원 세상 만드는데 앞장서리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더 많은 분들이 봉공에 관심 갖고 또 함께 합력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소타원 김미진 교도님 앞으로도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봉공 현장에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의 삶보다 공인의 삶을 추구하면서 봉사활동을 펼치는 봉공회원들이야말로 진정한 교화의 주인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 봉사 현장에서 힘겨울 때도 많지만 경험한 사람만이 느끼는 몇 배의 보람과 기쁨이 우리 봉공활동의 원동력이 되겠지요. 인생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이 시대 봉공의 달인 전농교당 소터한 김미진 교도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